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지난 영상 두 차례에 걸쳐서 부가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일반과세자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변경된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부가세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우리 중개사들이 현장에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부가세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들을 보겠습니다. 우선 임대와 관련해서는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료에는 부가세가 없고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료에는 부가세가 있다. 이걸 먼저 알고 갈게요. 제가 부가세 첫 영상에서 면세 품목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인간의 기본 생활과 관련된 재화 이런 것들 중에는 부가세 면세 상품들이 있고요. 그런 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고 해요. 주거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면세 상품이에요. 물론 매매에서는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그건 다음 시간 주제니까 넘어가고요. 임대에서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받을 이유도 없고 국가에 신고 납부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반면에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하는 일반 임대사업자는 면세가 아니에요.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과세사업자입니다. 물론 일반 임대사업자 중에도 간이과세자는 있어요. 하지만 작년에 크게 상향된 간이과세자의 기준에서 부동산 임대업은 예외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료 화면에서 본 거예요. 오늘은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고 가정하고 업무용 부동산 임대차에서 종종 발생하는 부가세 관련 상황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일 경우입니다.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인은 월세의 10% 부가세를 임차인에게 별도로 받아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임차인은 간이과세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지불한 부가세를 모두 공제받지 못하고 일부만 공제받죠. 그러니까 임대료에서 부가세 10%를 내는 것이 좀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낸 부가세 전체를 공제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좀 아깝다는 생각을 넘어서 이게 억울하다고 잘못 판단하는 임차인이 있어요. 그리고 임대인과 만나서 조건을 조율하는 중에 그 얘기를 되풀이합니다. 자,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요.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본인이 부가세를 깎아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더구나 임차인은 간이과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가세에서 혜택을 받는 입장이에요. 일부만 공제받는다는 것은 아주 작은 단점일 뿐이지 사실은 부가세를 굉장히 적게 내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자 입장입니다. 그런 간이과세 임차인이 임대인과 만나서 조건을 조율하는 자리에서 부가세가 아깝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두 번, 세 번 반복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임대인은 기분이 나빠져요. 왜? 그 돈을 임대인이 갖는 것도 아니고 임대인이 들어야 할 얘기도 사실은 아닌데 임대인 앞에서 자꾸 억울하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니까 계약이 파토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막아야겠죠. 현장에서 간이과세자인 임차인이 부가세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반복돼서 임대인이 기분 상하기 전에 중개사가 적절하게 끊어주는 것이 좋아요.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 건물만이 아니라 어느 건물에 들어가셔도 같은 상황이고요. 부가세는 임대인이 갖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 자체도 위법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협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끊어주셔야 해요. 임차인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부가세를 내도 모두 공제받지 못한다는 그 억울함을 임대인에게 어필하면서 월세를 몇만 원 더 깎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당연히 중간에 막아선 중개사를 원망할 수도 있지만 더 나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시점에 끊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임차인이 면세 사업자일 경우입니다. 임대인은 부가세를 받아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데 임차인은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납부 자체가 없고 당연히 부가세 공제나 환급도 없어요. 이 경우에도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일부의 임차인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 안 해줘도 되니까 부가세를 없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는 없죠. 이때는 임차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대표님, 부가세를 안 내고 세금 계산서를 안 받으시면 소득세 신고할 때 월세에 대한 경비 처리도 안 하실 건가요? 그럴 순 없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임차인이 본인이 뭘 착각하고 있는지 바로 이해합니다. 임차인이 면세 사업자라는 것은 부가세가 면세라는 것이지 소득세도 면세인 것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받고 그만큼의 월세를 경비 처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월세는 경비 처리하면서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사실 위법이죠. 부가세가 아깝다는 생각에 잠깐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 뿐이니까 말 몇 마디로 일깨워 주시면 바로 끝나요. 세 번째 상황은 임차인이 사업자 자체를 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무실 공간을 빌리는 사람 중에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직장인 친구들 몇 명이 돈을 모아서 공간을 빌리고 컴퓨터 몇 대를 놓은 다음에 일종의 놀이터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전업 투자자가 사업자 없이 개인 공간을 만드는 경우, 또 어느 회사의 대표님이 조용히 머리를 식힐 개인 공간이 필요해서 사무실을 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 상당수는 사업자를 내지 않습니다. 물론 임대인은 상관없어요. 부가세를 받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면 되기 때문에 월세를 밀리거나 사고를 치는 게 아닌 한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임차인은 사업자 자체를 내지 않으니까 부가세 환급도 필요 없고 경비 처리도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사업자도 내지 않고 경비 처리 자체를 일절하지 않으니까 월세 소득 자체를 신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신고하지 않는 대신 부가세도 주고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물론 위법이지만 적발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임차인은 부가세를 안 내서 좋고 임대인은 소득세가 줄어서 좋은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초보 중개사분들이 부가세는 없는 것으로 하고 세금 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이런 비슷한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절대로 안 됩니다. 위법적인 내용을 중개사가 나서서 조율해주고 스스로 그 근거를 남긴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협의되는 그 과정에 중개사의 어떤 역할이 있었건 아니건 관계없이 계약서는 반드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상태로 작성돼야 하고요. 양 당사자가 부가세를 안 내고 안 받던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던 아니던 그건 잔금 처리 이후에 발생하는 그들의 문제이지 양쪽이 협의된 내용이라고 해서 위법이 분명한 내용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초보 중개사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해요. 자, 오늘은 부가세와 관련해서 우리 중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이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과 관련된 부가세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